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 오늘 다문화 음식 이야기 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다문화 아카데미 원장 이현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국수 얘기, 김밥 얘기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 김치 그러면 종주국 우리나라잖아요. 자, 김치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김치 소금에 절여서 시작을 하죠. 이 소금에 절이는 방식은 몽골리안 전통입니다. 염장의 방법은 몽골리안의 대표적인 전통이거든요. 지금도 카자흐스탄 같은 이 몽골의 전통이 강한 이런 지역에서는 수박도 소금에 절여서 음식 반찬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국시대 그 형성 이전에 염장 채소가 넘어와서 시작이 됐어요. 더구나 지금 흔히 보는 이 배추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점이 18세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18세기고요. 실제로는 김치 재료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산동 지역의 품종에 전해진 것이 20세기니까요. 와, 우리가 지금 밥상에서 먹고 있는 이 김치 얼마 안 된 겁니다. 특히 이 빨간 고추가 들어있어서 빨간 김치 먹잖아요. 이 빨간 김치의 주 재료인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에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고추 때문에 이게 빨간 김치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고추장은 당연히 고추가 들어온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겠죠. 자, 고추장이 들어온 것도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고추가 유입되고 우리 고유의 저장술이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또 짜깁기예요. 결합되면서 고추장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음식의 이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 고추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김치 등 이런 모든 음식물에 고춧가루가 다량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로 고추를 다시 재활용한 거죠. 요즘에 아주 비싼 음식 중에 하나가 일본식 음식점에 가면은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샤브샤브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음식이 아니라 이게 몽골 음식입니다. 몽골 음식. 이 철기로 된 냄비에다 육수를 끓여서 각종 야채를 막 이제 뜨거운 물에 탁 튀겨서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얇게 저며서 탁 튀겨서 먹고,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 음식이 아니라 몽골 음식이라는 것은 징기스칸이 전 세계에 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말 타고 달리면서 막 여기저기 달려야 되는데 언제 반찬 만들고 언제 밥해서 먹었겠습니까? 급하니까 철모 내려서 물 끓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풀 뜯어다가 이렇게 튀겨서 먹고, 지나가던 양이니 뭐니 이렇게 잡아가지고 튀겨서 먹었던 게 이게 샤브샤브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먹은 게 이제 샤브샤브인데, 오늘날 아주 깨끗한 그런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게 또 샤브샤브가 됐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문화 음식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조금 정신을 차려서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드시는 곰탕, 설렁탕, 삼계탕 이런 탕 종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 잘 드시는, 매일 드신다죠? 소주. 네. 소주와 만두도 몽골에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채소로도 토마토, 옥수수, 호박, 고구마, 수박, 각종 콩류 이런 거 다 다른 문화에서 넘어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문명이나 문화라는 것은 덜 폐쇄적이고 덜 배타적이어야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더 개방적이고 더 자기 비판적이어야 이것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자급자족 문명이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존재했다면 금방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나 자연 속에서나 접촉이 없으면 지식이나 문명에서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양에서 흔히 먹는 이 햄버거, 피자 등도 탄생 배경은 다양한 형태의 음식이 결합돼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나 종교 그리고 민족은 충돌하면서 커다란 전쟁이나 아니면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문화나 종교, 민족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또 겪게 되고 그러면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문명은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만나서 이것이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무언가 재탄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문화가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다문화 현상을 오히려 다문화 프로젝트로 재조립해서 우리의 것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과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뒤섞이는 순간을 우리의 행운이고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겨야 잘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각 분야마다 우리가 문화재 창조 또 문예 부흥이라는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면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 발전도 같이 도모해 갈 수 있을 겁니다. 21세기에는 문화의 시대니까요. 고맙습니다.